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은 좌파와의 문화전쟁 9번째 칼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다시 환기시켜드리면, 인물과 스토리로 싸워야 1. 그다음에 2는 좌파의 도덕적 타락을 폭로하라. 3은 국민은 좌파의 내로남불에 분노한다. 4는 팬덤이 아니라 홍위병이다. 5는 막말은 주체사상 품성론의 소산이다. 6은 개념 없는 좌파 연예인들을 기억하자. 7은 좌파 막말은 영웅이고 우파 막말은 죄인이냐. 8은 좌파 연예인 뿌리를 뽑아야. 오늘 칼럼은 혁명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다. 종북 주사파는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다. 자, 보십시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게 이제 지금 와서 다 밝혀졌어요. 미군 장갑차가 훈련을 하는데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동두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미군 장갑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두 학생이, 중학생이었어요. 21년 전인데 그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군이 고의로 사고를 내지는 않았을 거야. 나 우리 딸이 더 이상 반미운동에 불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부모들의 이러한 애타는 이 심정은 지난 20년 동안 중학생 신효순, 신미선 양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걸 종북 주사파들이 반미 투쟁을 하는데 계속 악용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교통사고를 반미로 둔갑시킨 자들, 이 자들은 지금도 온갖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매년, 이 종북 주사파들은 매년 추모식을 열고 반미 반정부 구호를 외치면서 1년에 한 번씩 신효순, 신미선을 호출했어요. 이제 부모들이 더 이상 그러지 마라 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의 심정이 그 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이런 목소리를 못 냈을까? 저는 종북 주사파들 겁이 나서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렇게 효순 미선 촛불 집회로 재미를 본 좌파들은 걸핏하면 반미 선동에 나섰는데,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 인질로 잡혀 살해당했을 때는 미국이 비극을 불렀다. 갑자기 반미로 이 사건을 치를 했어요. 광우병 괴담, 이걸 어떻게든 반미로 만들어 가려고 온갖 짓들을 다 했습니다. 세월호, 천안함 폭침 때도 미군 잠수함과 충돌해서 침몰했다는 이 반미 괴담을 유포했어요. 이 뒤에 김정은이와 대남 공작 부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천안함 음모론은 지금도 떠돌아다녀요. 미군 잠수함에 충돌해서 침몰했다. 세월호 음모론은 좌파들이 제일 재미도 보고 돈도 많이 번 괴담들입니다. 김어준이는 그날 바다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그 세월호 음모론으로 영화를 제작을 해서 44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여기에 나레이션으로 정우성이가 참여를 했군요. 유시민이란 자는 공영방송에 나가서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얘기하면서 전쟁 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황당하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의 뒤집어 씌우기를 대놓고 했습니다. 청와대 구판이 어쩌고 저쩌고. 세월호는 그 후 8년간 9번이나 각종 특위가 만들어져서 조사하고 했는데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좌파들이 유포한 어떤 음모론도 사실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특조의 위원으로 월급받아 차관급으로 의전받고 했던 자들의 대다수는 종북 주사파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세월호 7시간 결국 무죄가 확정됐어요. 얼마 전에 김기춘 실장 무죄가 확정됐는데 세월호 7시간 온갖 괴담을 유포했던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과 그 실세들은 누구도 사과한 적 없습니다. 서훈이는 서해 북한의 피살, 학살되고 불태워진 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월북설을 퍼뜨렸어요. 허위 발표를 지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란 자가. 이 서해 피살, 억울하게 피살당한 그리고 학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이 서해 공무원 내 형은 이 레진 씨는 회고록 발간을 통해서 월북몰이 책임자를 밝혀서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만 과연 이대진 씨의 억울한 죽음을 보상할 정도의 엄중한 심판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김어준이란 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음모론 들고 나오는데 이대진 씨와 관련해서도 그는 월북자로 대우받았을 사람이다. 시신을 훼손한 게 아니라 북한이 화장시켜준 것이다. 이런 주장을 대놓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니면 말고식에 이 음모론이 수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마약 유통설, 가스 누출설, 뭐 토끼 머리띠가 어쩌고 각시탈을 쓴 사람이 어쩌고. 경찰들이 이 음모설 하나하나마다 다 추적하지 않을 수 없고 추적한 결과 어떤 음모설도 사실로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조작한다는 음모설이 또 나타났어요. 일방통행이었는데 일방통행을 없애는 바람에 참사가 났다. 이거 김어준이가 떠들어댄 겁니다. 예전에 이 CCTV 화면까지 다 동원해서 경찰이 조사했어요. 일방통행이었던 적이 없는 걸로 팩트체크가 됐습니다. 열린공감TV라고 하는 데서 일한 전 작가는 치정의 선정성과 특종에 눈이 멀어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이 청담동에서 무슨 술을 마셨네 하는 이 괴담을 퍼뜨렸어요. 얼마 전에 이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은 없었다. 뒤늦게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 전날에 이재명이는 뉴스타파가 완전히 날조해서 만든 이 가짜 인터뷰를 무려 475만 명에 뿌렸습니다. 그리고도 버젓이 사법 처리도 받지 않고 국회의원하고 야당 대표 하고 있습니다. 이 종북 주사파는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적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왔습니다.
거기에 불법이 있고 합법이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정당화된다. 혁명의 이름으로 모든 것은 다 정당화된다. 원래 그 공성전을 벌일 때는, 공성전, 성을 공격할 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진을 펴고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집단은, 또 시진핑이는 성 바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성을 함락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성을 공격할 때 제일 쉬운 방법, 가장 상투적인 방법은 성 안에 불이 나도록 침투시키는 거예요. 특공대를 짜가지고 성 안으로 밤에 몰래 땅굴을 파든지 뭐 성벽을 뛰어넘든지 아니면 안에 내통자하고 약속을 해서 성문을 잠깐 열게 하든지 해서 어쨌든 성 안에 몇 명이라도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혼란을 부추기는 거예요.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 내부가 무너지면서 바깥에서 들어갈 때 막아내지 못해서 함락당하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분하다. 남한이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때 왜 쳐내려가지 못했는지 원통하다. 김일성이가 쳐내려왔을 법한, 다시 6.25 이후에 다시 남침을 한번 할까 하고 생각했을 법한 정치적 혼란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4.19 혁명 때가 그랬고, 부산 마산, 그리고 5.17, 5.18, 87년 6월 이런 때가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남한 사회가 지금 완전히 혼란에 빠졌으니까 지금 쳐내려가면 우왕좌왕하다가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쳐내려올 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김일성이가 그걸 후회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때 왜 내가 쳐내려가지 못했을까?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사회에 온갖, 이게 뭐 현대 사회가 위험 사회이기 때문에 이태원 사고도 그렇고 세월호 사고도 그렇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사고들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데 이때마다 각종 가짜뉴스와 괴담이, 음모론이 유포되면서 우리 사회를 흉흉하게 만들고 남남 갈등을 극단적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좌파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타서 무력 침략을 하고 해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모론을 음모론 선수로 보이는 뭐 김의겸이니 무슨 이 김어준이니 이런 몇몇의 일탈 행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라 고 하는 7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전략 속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다. 당연히 아니면 말고지.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음모론과 싸워 나가야만 되는데, 이 음모론 괴담과 싸움을 할 때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이 음모론의 뒤에 김정은이가 있다. 이 음모론의 뒤에 시진핑이가 있고, 이 음모론의 뒤에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대남 정찰 총국이 버티고 있다. 김영철이란 자가 음흉하게 지금 이 음모론을 조정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군사공격이 임박했을 때 선제적 예방조치로 원점 타격을 하듯이 이런 각종 음모론이 스멀스멀 SNS를 통해서 퍼지는 그 순간 이 음모론이 특정 개인의
무슨 괴상한 이 사고방식 때문이 아니고 김정은과 대남절찰총국의 대남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이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응전해 가야 한다. 그래야 종북주사파들의 음모론에 맞서 싸울 수 있다. 이 점을 우리 정치권이나 수사당국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